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앞서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 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초반에 이낙연 고문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얘기가 있다가 이제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불출마 선언 또 선거 돕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며칠 6일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합치겠다라고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결국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지닌 독재 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한 절박함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쭉 판을 흘러난 걸 봤더니만 여기에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결국 이재명이라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쥐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실상 굉장히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미래가 눈앞에 보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사적, 예언자적 그런 판단이 아닌 것이고 본인이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세력의 어떤 비민주성을 본 그에 따르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서의 피 끓는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오늘 본인의 어떤 언론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김문수 후보님과 1970년 학번으로서 서울법대와 서울상대의 동기동창이시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살아왔는 길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지금 이재명이 갈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으로서 정치학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들은 원래 국가란 것이 폭력적인 독점을 하는 것으로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폭력을 국가적으로 독점하는 것인데 그랬더니만 시민한테 국가 폭력을 막 휘둘러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법, 행정, 사법을 국가 권력을 분립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거대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 나아가 언론과 노조까지 쥐임으로써 사실상 총통, 현대의 황제적 권력을 가지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다는 본인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작은 생각의 차이는 중요치 않다. 오히려 이재명의 어떤 독재와 같은 정부를 막는다는 그 목표, 나아가 6공학을 넘어서 개헌을 통해서 7공학을 간다고 하면은 그러한 대의 명분을 두고 같이 손을 잡는다고 하면 그게 대한민국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민주당은 야합이다, 여러 가지 사쿠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그리고 특히 중도, 호남, 수도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라고는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크네요. 네, 괴물 독재 국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현실 인식, 정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신가라는 점에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 계엄은 그러면 친위 쿠데타라고 언론에서도 지칭을 하는데 독재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악입니까? 아닙니까? 민주당이 악입니까? 아니면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악입니까? 작은 생각의 차이, 대의를 위해서 뛰어넘겠다? 아니요. 이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본과 미래에 대한 아주 기본이 되는 생각이에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겠다는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왜 지지하는지 그게 없어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도 없고 김문수 후보 입으로도 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반 이제
이재명, 비 이재명이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 세력은 본인들의 언어로 국민들 표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현실 인식 그러면 온당합니까? 지금도 김문수 후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선거 영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봐도 성관위가 이 부분 해명해야 된다라고 성관위를 직격합니다. 성관위에서 12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고 있죠. 부정선거는 악입니까? 아닙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감으로 반감으로 반대 진영으로 갔는데 공동정부를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공동정부를 이준석 후보랑도 운영하고 이낙연 전 총리와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에게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세밀의 민주당에 많은 이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총선에 나와도 국민 선택 못 받은 데 대한 그런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야합이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자, 오늘 밤 8시